안녕하세요. 신디예요. 신디의 슬리퍼 오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에요. 네, 오늘부터 이제 주 2회에서 3회 정도씩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좋은 책의 한 소절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컨셉은 잠옷을 입은 예쁜 신디가 여러분들의 잠을 돕는다. 좋은 책과 함께 이건데 아직 어떻게 음악을 깔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자막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규정이 또 있대요.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다 하면 날로 발전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랑 8년 정도 어떤 모임에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유혜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번 책이 좋은 건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내용들을 챕터별로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잠 자는데 도움 되시라고 제가 책을 한 챕터 한 챕터씩 보여드리기도 하고 읽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들으시면 우리가 일부러 시간 내서 책 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로 예뻐지고 또 발전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챕터는 독서는 나의 힘이라는 챕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성과 미모를 갖춘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가끔 방송에도 출연한다. 변호사답게 말도 재치있게 하고 논리적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멋지게 인생을 사는 똑똑한 커리어 우먼인 그녀는 사법연수원에서 남편을 만나서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둔 다둥이 엄마이기도 하다. 자식에 대한 사랑 또한 일과 삶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강하다. 그래서 그녀는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 동시에 며느리로서의 할 일도 미루지 않는다. 계절마다 시부모님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다. 나는 그녀를 세미나에서 만났다. 그녀는 독서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독서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았다. 자신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지평을 넓힌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일과 인생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챙길까 하며 감탄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시간과 인맥 관리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화려한 성공과 수려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삶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 남편은 정치권의 공세에 휘말려 감옥에 가기도 했다. 4명의 아이를 낳아 기른 것도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막내를 낳고 몸을 풀고 조리원에 있을 때 큰아이가 고열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단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이겨냈어요? 그 비결은 독서였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도 그녀는 책을 읽으며 장례식장에서 긴 밤을 보냈다. 남편이 정치적인 사안을 휘말려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책을 읽으면서 아픔을 담담하게 견뎌냈다. 응급실에서 아이의 체온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새우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책의 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고시 준비를 하면서다. 우연히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프랭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녀는 현실이 지옥처럼 힘들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닭장 같은 고시원 생활을 견뎌냈다. 그녀가 틈틈이 시간이 나면 책을 읽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차 안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침대 위에서나 언제라도 자투리 시간에 독서를 할 수 있게 주변에 책을 두었다. 그 결과 재판을 하거나 방송을 할 때, 고객과 상담을 할 때도 다양한 사례와 폭넓은 경험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할 수 있었다. 그는 평생 책으로 위로받고, 책에서 힘을 얻고, 책에서 지혜를 찾으며 자신을 지켜낸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일 앞에서 그녀는 책을 펼쳐들었다. 나는 고난 앞에서도 단아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그러자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책 읽는 여자가 떠올랐다. 자, 이 책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는 여성의 모습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다. 프라고나르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그림은 당시 이탈리아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에서 나왔다. 그는 종교화나 역사화를 주로 그렸는데 로마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로 달라졌다. 역사화를 버리고 살롱이나 아카데미와는 관계없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분방하면서 쾌활한 관능적 주제를 많이 그렸다. 또한 로코코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루이 15세의 쾌락적인 궁정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760년대 후반이 되면서 프라고나르는 신고전주의 화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는 책 읽는 여자를 포함하여 소녀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이러한 초상화 속 여성들은 시와 음악 등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 그림 책 읽는 여자는 은근히 끌린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연약한 소녀의 외양에서 안정된 힘과 은은한 아름다움이 배어나온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노란색으로 부드러움을 준다. 하지만 붓질은 거칠고 대담하다. 책 읽는 여자의 깊은 자존심과 의지를 반영하는 듯하다. 소녀의 옆모습과 쿠션과 책의 삼각형 구도가 안정감 있고 편안하다. 이 안정감과 편안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프라고나르는 어린 처제 마르그리트 제라르를 무척 귀여워했다고 한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처제가 안쓰러웠던 프라고나르는 처제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다. 또 어린 처제는 그를 아빠처럼 따랐다. 가족 같은 따뜻한 유대감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프랑스의 작가 에드몽 공쿠르는 그림 속의 소녀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동자, 세상에서 가장 갸름한 얼굴, 고대 로마의 조각 같은 외모가 가히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 비길만 하다. 프라고나르는 왜 책 읽는 소녀를 그렸을까? 그는 로코코 시대의 대표 화가인 프랑스와 부시에의 지도를 받았다. 부시에는 살롱의 화가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런 부시의 지도를 받았다면 프라고나르 역시 우아하고 환상적인 여성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책 읽는 소녀를 그렸다. 지금 시대의 독서는 그다지 특별한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흔한 취미, 평범한 일상에 가깝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로코코 시대의 독서는 지금과 그 무게감이 다르다. 책 읽는 여자랑 살롱 문화가 성행하던 로코코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살롱은 귀족 여성들이 독서를 하며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지적 허영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다. 책을 통해서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남성의 전유물인 역사와 정치, 철학의 세계를 넘나들었다. 상상력과 지식의 무한한 세계를 자유롭게 오갔다.
살롱의 여성들은 책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했고 독립심을 키웠다. 그 결과 누구보다 먼저 시대 정신을 읽고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책 읽는 여자는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존재로 치부됐다.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제 책 읽는 여자가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몰입한 여자는 아름답지만 책 읽는 여자는 아름다움을 넘어 매혹적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혼자만의 밀실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고집스럽게 닫힌 공간도 필요하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기 때문이다. 완벽한 고독 속에서 읽은 책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 활자의 힘과 깊이 있는 내공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게 한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한 인간에 대한 서운함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마음에 품는다. 책은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한 긴장으로 메워준다. 항상 책을 읽던 그녀. 언젠가는 일선에서 물러나 남편과 자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객체로 홀로 설 때도 그녀 손에는 책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책에 담긴 지식과 다양한 서사에 더욱 몰입하고 세상과 타인 속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채울 것이다. 책을 읽는 그녀의 단아한 모습이 그녀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고 책으로 정신을 풍부하게 살찌우던 여자. 온갖 SNS와 다양한 정보,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종이 위에 박힌 활자를 또박또박 읽어내리던 그 인내력. 수많은 암시와 비유, 상징을 찾아서 이해하는 능력은 오직 그녀만의 것이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내공으로 쌓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책 읽는 여자는 아름답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읽어드린 책과 관련된 그림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읽는 여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라는 말에 동감하시죠? 오늘 저의 신디의 슬리퍼 첫 시간, 첫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좋은 책들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만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짠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